이번에 모의고사 보셨다며요. 그 모의고사를 갖다가 제가 문제를 보니까 제가 낸 게 아니네. 아닌데,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그걸 4번, 5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40문제가 200문제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왜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 해설 된 걸 딱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질문도 하시고, 근데 이제 질문 받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저가 안 냈습니다만, 저가 안 냈습니다만은, 그렇게 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질문 받아보니까 있네. 그게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원래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분사무소마다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어요. 영업정지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어요. 근데 등록 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라는 건 없어요. 등록 취소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중개법인 전체. 근데 분사무소만 영업정지 때릴 수 있죠. 거기서 뭐 도장 안 찍었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안 한 건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지.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건 업무정지지 등록 취소는 아니다. 등록 취소는 전체에 대해서 때리는 거. 그다음에 문제 형식 중에서 참 좋았던 게 문제 내용 중에 보니까 서명 날인 안에서 영업정지 받을 행위를 했다라고 문제를 위해서 써놓고 밑에 지문 중에 보면 근데 그 전에 벌써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합은 1번 받은 전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위에 문제에 나온 날인 안에서 영업정지 받을 행위를 이번에 했다는 것까지 연결시키면 이건 삼진아웃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잊어먹고 밑에 그 지문만 가지고 판단하면 답을 잘못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출제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모의고사를 안 보셨거나 보셨다고 해도 던져놓으신 분은 공부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 40문제가 120문제가 되고 240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그냥 한 100문제 정도 출제를 하면 출제될 내용을 거의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문제 봤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 보면 그 문제를 절대 버리지 말고 딱 처리를 해서 풀고 나서 틀린 부분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40문제로도 충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왜 던져놔? 40문제 풀어서 아이고 점수가 50점이구나 던져버리고 또 풀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60점 올랐네 던져버리고 이러면 실력이 안 올라간다고. 틀린 건 맨날 틀린다고. 틀린 걸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야지 이제 안 틀려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관리 업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쉬우니까 빨리 갈 텐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잘 구경하시고. 사무실에 한 개만 둘 수 있잖아요. 사무실을 2개 설치하면 법 위반이죠. 그럼 여기서 2개 사무실을 설치하면 형사처벌감이죠. 1학년 1반. 그 다음에 등록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찬막 치고 하면요. 똑같습니다. 1학년 1반에다가 뭐예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끝. 제재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지점을. 자, 근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법인인데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개인은 안 됩니다. 누구만 낼 수 있어요? 법인. 법인이 분사무소를 낼 때 갖춰야 될 요건은 기본적으로 자실사입니다. 자격증 있어야 돼요. 누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될까요? 책임자가. 분사무소니까. 그치. 근데 지역농협 같은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셔야지.
그럼 지역농협의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까? 면제. 지난주에 했어. 특수법인은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얻어놔야지. 다만 분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본점 소재지는 빼야 되겠죠. 주된사무소가 동안구에 있다 그러면 동안구에다가 분사무소 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분사무소 사무실을 갖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분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주된사무소 본점 있는 데는 빼고 그 다음에 만안구에는 둘 수 있는 거지. 본점이 동안구에 있으니까 만안구에는 둘 수 있는데 만안구에다가 2개를 낼 수는 없다. 시군구별로 1개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안구에 2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게 조금 더 추가적인 거지. 근데 어쨌든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뭐냐면 분사무소 낼 때는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하겠다가 중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중개 사무실 오픈할 때는 보증 설정을 언제 해요? 등록한 뒤에 하잖아. 등록 후. 근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하기 전에 미리 해야지. 얼마 정도? 분사무소별로 2억 이상 하셔야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특징. 그쵸? 자, 그런데 이러한 설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분사무소가 한 문제예요. 구비서류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설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암기할 때 설치 요건은 자실사보. 그러면 서류는 뭐예요? 그거 입증하는 서류죠. 그러면 자실사보가 요건이니까 자격증사본, 실무요수료증사본, 사무소확보 서류, 보증서류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빠지죠. 등록할 때 그랬던 것처럼. 왜 빠지죠?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빼지죠? 빠지죠? 그러면 서류가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서류에 들어가. 다만 연계가 돼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되겠죠. 전자적으로 연계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놨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를 추가로 내야 되지요. 요거 시험에 출제됐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류가 뭐예요? 보증 서류. 그죠? 서류 고를 때는 뭐예요? 실사보. 이렇게. 자,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요건은 뭐예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얘가 빠지고, 자실사. 그러다 보니까 서류는? 실사가 되는 거지. 자실사에서 얘가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실사. 분사무소는 실사. 다른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뭐 설치 절차. 만약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잖아요. 분사무소가 한 문제. 동안구에 주된사무소가 있는데 만안구에다가 이름 구를 너무 잘 지었어. 이쪽은 동안이고 이쪽은 만안이. 이쪽은 젊은 얼굴이고 저쪽은 늙은 얼굴 뭐 그런. 그리고 막 잊어먹지도 않아. 우리가 있는 곳은 동안구. 저쪽은 만안구. 만안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된사무소 동안구에 있어요. 동안구에. 그러면 절차가 동안구청에 쫓아가서 뭐예요? 설치 신고. 주된사무소 있는 데 가서 설치 신고하죠. 만안구에 분사무소 내겠다고 신고. 그때 요금 내야 돼. 요금. 그 요금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여기는 안양시 조례가 되겠지. 우리 동안구는 조례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고. 내는 서류는 우리 벌써 암기했는데. 동안구청에 쫓아갈 때 갖고 갈 서류 3개. 실사보. 됐습니다. 설치 신고를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안구청장은 주된 사무소 수대에 관할 등록 관청은 어떻게 해줘요? 돈 받아 묻고 서류 확인하고서 신고 확인서를 끊어주지.
신고 확인서가 뭐냐면 분사무소의 등록증 역할을 할 거라.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사무실에 걸고서 일하면 된다. 그런데 만안구에 분사무소를 내는데 동안구청장한테다가 신고를 해놓으니까 만안구청장은 알기나 하겠냐 이 말이지.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통보해 주지. 통보는 재빨리 통보. 누가 통보해야 돼? 동안구청장이 만안구청장한테 재빨리 통보하죠. 근데 동안구청장은 통보를 한 군데 더 하는데 협회. 중개사 협회에 통보한다고? 그 협회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 재빨리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통보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뭐예요? 통보. 우리 만안구청장한테 통보할 때는 예정적이죠. 지체 없이. 협회 통보할 때는 개체. 다음 달 10일까지. 뭐 지체 없이 이렇게 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낼 내용들이 좀 있어. 오케이. 저번에 한번 종로구 지회장 하셨던 분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지금 대의원이 협회 대의원이에요. 협회 대의원이 한 130명, 14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협회 대의원이 딱 두 쪽이 나 있대요. 한쪽은 현재 회장파. 이 사람은 현재 회장파인 것 같더라고, 눈치가.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회장파, 이렇게 두 쪽이 딱 나 있대. 그래서 싸우는데요.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싸울 때 논리가 필요 없고 나는 이쪽 편이야. 그러니까 저쪽이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패싸움. 저쪽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렇게 패싸움에 능하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 야구팀이나 축구팀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잘 안 바꾸거든. 똑같아요. 내가 봤는데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L팀을 운영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L팀 운영하면서 죽을 때까지 잘 안 바꾸거든, 그게. 그게 정치 패싸움도 똑같은 거고. 협회도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패싸움에 능하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떤 패거리, 집단에 이렇게 속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그걸 집단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단에 속하는 걸 좋아한대.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한 거야. 어느 집단에 속하려고 하고. 그래서 유럽 보면 그 축구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 그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동일체가 되는 거야, 그 팀하고.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옛날 누구야, 지금 손흥민 팀도 그렇고 박지성 있던 팀도 그렇고 또 아니면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떤 팀을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하면 밤새서 보고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는 거야, 일심동체가. 인간의 본능 같아, 그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본능이야. 그렇게 싸우는 거.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마. 안 바뀌어 잘. 자, 공동사용은 같이 쓰는 경우 되게 많이 늘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근데 그 두 사람이 대부분 보면 가족이 많아. 그죠? A라는 개공, B라는 개공. 그래서 가족이 많다고. 그게 공동사용이야. 그러면 공동사용에 대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이 하나의 사무실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등록증과 자격증이 걸려있고, B라는 사람의 등록증과 자격증이 걸려있는데, 여기는 아빠고, 여기는 딸이야. 이렇게. 두 개 걸어놓고 해. 자격증, 등록증을. 요게 공동사용이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법률 관계는 아빠하고 딸 관계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별개의 개공이야. 하나의 공간에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공동사용이야. 그러면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보증 설정은 아빠는 아빠대로 이어 협회 공제 가입하고 이렇게 되고
딸은 딸대로 또 어떻게 해? 2억. 서울 보증에 가입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걸어놓을 것도 아빠는 아빠 거 걸고 딸은 딸 거 걸고 이렇게 한다고. 예? 이게 이제 공동사용이야. 자, 그런데 핵심은 여기 가로 5번입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계공이 있다면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무소로 옮겨오게 해서 아니면 신규 오픈하게 해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그 사무실을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승낙서를 써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끌어들이는 거야. 이쪽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근데 자기가 영업정지 받고 있어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고 돼 있잖아. 별표에 돼 있죠. 이것밖에 출제될 내용이 없어. 영업정지 기간 중이야. 아빠가 원래 혼자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딸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딸 자격증을 여기다 걸고 이제 딸 이름으로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영업정지 기간 중에 딸을 여기다가 신규 오픈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업무정지 기간 중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딸은 딴 데서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영업정지 받으니까 이사 와서 합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이렇게 끌어들여서 사무실을 같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고. 이거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거. 이전 신고는 뭐냐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기가 쫓아가는 거야. 멀쩡한 사무실로. 그래서 공동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전 신고를 받아주는가? 안 받아준다. 왜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으니까. 합치지를 못하게 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예, 요것이 핵심이야.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이미 막 같이 쓰고 있었을 때. 예, 그때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어. 아빠가 영업정지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딸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무실의 연속성을 쭉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랬을 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이렇게 되면 사무실 간판을 2개 거나요? 이거 질문 되게 많아. 2개 거는 거 잘 없고 하나 걸고 보통 해요. 2개 우리 저기 그 이번에 만났던 그 은평구에 있던 하시는 분들도 2명이 같이 해.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만나서 계속 놀렸거든. 남자하고 여자였는데 이제 좀 그만 헤어지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서로 참는 거야. 서로 참는 거. 서로 참는 거라고. 다만 이제 자기한테 보탬이 되니까 참는 거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내가 끝날 때쯤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가 얹혀 있더라고. 남자가 그렇게 영업 능력이 좋대요.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들 중에 남자 있잖아요. 남자가 영업 잘하는 사람 많이 봐요. 틀려.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간 거기 딱 맞게 돼 있어. 진짜 친절하고, 그 다음에 너그럽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정말 힘든 거, 그거. 저도 어제 어떤 사람이 얘기 들어봤더니, 이 고민이 이거야.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딴 데고 똑같이 주는데, 어제 6월 6일 쉬는 날이잖아. 쉬는 날 나와가지고 좀 손님들 좀 오니까, 어제 가니까 엄청 바쁘더라고, 거기는. 쉬는 날 사람 오니까 좀 나와서 좀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해 주십시오. 해도, 아닙니다. 우리 놀러 가야 돼요. 집에서. 못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저 안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됐다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공휴일, 토요일 빼고, 공휴일 걸린 게 올해 연말까지 3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어차피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고 그다음에 월차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와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 그렇게만 일 못한다는 거야. 젊은 엄마들이야. 왜 그래? 애기들. 그치? 응.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애기밖에 안 보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근데 이제 반대로 그분이 나중에 사장님이 돼봐. 직원이 월급 똑같이 주는데 평일날도 퇴근할 때 6시, 7시 퇴근 안 하고 4시 반, 5시 반부터 퇴근한다고 그랬었고 토요일은 격주로 나온다고 그랬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써 안 써? 자기부터도 안 쓸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저 사장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이해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사람 100% 성공이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좀 희생이 있지. 예. 근데 이 젊은 층들은 이제 그런 게 될라나 모르겠어? 그게 돼야지 이제 사장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실장들 중에 쭉 보면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가면 반대 입장이 분명히 돼.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얘기 하냐? 자기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치인들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해보니까 자기가 상대방 입장이 딱 되면 그때는 뭐예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이 반대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아침부터 올 때부터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그거 이제 저를 스스로 돌아봐도 이제 물론 그걸 100%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자, 이거 여기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한 문제 또 맞췄고 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전 신고 볼게요. 자,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봐. 저는 5단계로 나눠놨잖아요. 여기서 해봅시다. 우리한테는 또 뭐가 있냐면 동안구가 있잖아요. 동안구에 A라는 계공의 사무실이 있어.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하면 끝이요. 그런데 동안구에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만안구로 이전을 해. 같은 사람이야. 이전하는 절차가 몇 단계냐? 5단계야. 자, 짐을 싸고 이걸 먼저 얻어놨겠죠? 그래서 이전을 합니다. 이사 왔어요. 그럼 이사 왔다고 만안구청에 쫓아가서 뭐 해요? 이전 신고해요. 10일 넘어가면 과태료입니다. 근데 이전 신고를 여기 가서 하는데 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되죠. 신사증, 신사증명서를 갖고 가야 돼요. 신이 뭐게요? 신고서, 이전 신고서,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 뭐요? 등록증 가서 등록증에 그 주소, 소재지를 적거든요. 주소가 바뀌잖아. 그래서 여기다 등록증을 걸 건데 옛날 사무실에 걸렸던 등록증을 띄어가서 갖다 내요. 이거 왜 갖다 주냐 그러면 주소 고쳐서 재발급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만안구청장은 이전 신고를 바꿔서 사무소 확보 서류 요거 얻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등록증을 재발급해 주지. 요렇게 씁시다. 세 번째 등록증 뭐예요? 교부, 재발급. 주소 고친 거겠죠? 이렇게. 요 사람한테 줘. 그럼 그걸 갖다 여기 걸고 하는 거예요. 할 일 다 했어요. 주소 고친 거, 새 등록증 걸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만안구청장은 관청끼리 이제 할 일이 남은 거지. 그게 송부 요청. 그러니까 송부 요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계공이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하니 앞으로 내가 관리하게 되겠다. 기록 넘겨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송부 요청. 그러면 마지막이 뭐예요? 아이고 잘 됐다. 알터니가 빠졌다. 그래서 송부. 기록을 넘겨줘. 그럼 여기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야. 여기서.
다섯 단계. 가장 핵심은 뭐냐? 이렇게 보면 가장 핵심은 이 송부 서류가 뭐가 있냐 이 말이지. 뭘 넘겨줄까? 그러면 넘겨주는 서류가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넘겨주는 거야. 제일 핵심이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대가 뭐예요? 등록 대장, 등록 카드. 요새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옛날처럼 그냥 그저 철제 캐비넷 거기다 넣어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진짜 그랬어. 가면 막 철제 캐비넷 열어갖고 막 찾아갖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그냥 컴퓨터에서 쫙 하면 쫙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자, 신은요? 등록 대장이고, 이거 등록 신청했던 서류. 그 다음에 얘는 최근 1년간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 진행 중인 거. 여기서 진행 중이었던 거지. 이렇게. 영업정지, 뭐 이런 거. 등록 취소, 막 이렇게 진행 중이었던 서류. 1년은 뭐예요? 최근 1년간 이미 받은 거. 전과. 최근 1년간 받은 거. 행정처분 서류. 그러니까 끝에 두 개는 행정처분과 관련된 거. 중은 진행 중인 거. 1년은 뭐예요? 1년 동안 받은 거. 최근 1년 동안 받은 거. 네. 요 네 가지를 송부하십시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등록증 새 거 걸고 한다 이건데, 그지? 요것이 제일 핵심이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보실 게 한 세 가지 정도 볼까요? 첫 번째. 사무소 옮겼을 때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간판 어떻게 해야 돼? 오이고 빨리 떼야죠. 지체 없이 철거다.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동안구에 있을 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해서 업무정지 받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어가지고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근데 쑥 이사를 오면 그 업무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동안구청장이 미친 듯이 쫓아와서 할까? 아니면 점잖게 만안구청장이 때릴까? 그렇지. 이전 신고 전에 이 반응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더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더라. 이거 잘 나오지. 여기서 때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 신고를 받은 만안구청장은 저리 통보를 한 군데 하게 돼 있어. 통보. 어디에 통보하죠? 중개사 협회에다 통보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협회 통보하는 게 3번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온 게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을 발급받았을 때,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 또 방금 전에 분사무 설치 신고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협회 통보. 그게 있었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전 신고 받았을 때도 협회 통보. 다 언제까지 통보죠? 모아서. 그 말이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다.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는 등록증 재발급할 때는 무조건 새 걸로 발급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자, 근데 만약에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사무실을 옮겼을 때도 이전 신고합니까?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옮겼을 때도 신고해요? 네, 해야 돼요. 그때도 하는 거예요. 대신 그때는 이전하고 이전 신고하고 등록증 재발급받고 이게 없죠. 등록관청이 안 베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만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이전했을 때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두 가지다. 등록관청이 안 베끼다 보니까 기존의 등록증에다가 화이트로 지워서 주소만 바꿔갖고 그걸 그대로 다시 발급해 주는 것도 인정이죠? 그걸 기재사항 뭐라고 그래? 변경이라고 그런다. 됐죠? 됐어. 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어머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별표가 3개 되어 있는 거죠. 송부서류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송부서류에는 대표적으로 등록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송부서류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송부하세요 그랬는데 송부서류에 등록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핵심이죠. 자,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자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동안구에 우리는 무조건 동안인데 만안구에 분사무소 냈잖아. 만안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의왕시로 이전해. 이게 분사무소 이전이야. 만안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의왕시로 이전한다 그랬을 때 분사무소 이전 절차 어떻게 되냐? 4단계야.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 뇌세포가 발달이 돼서 공부에 도움이 돼. 자, 만안구 걸 의왕시로 옮기고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이전 신고를 해야 돼. 어디 가서 할까? 만안구 아니면 의왕시? 걸려들었어. 되어야. 다시. 안 그러니까 또 그러죠. 봐봐. 우리 만안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의왕시로 옮겼다고. 분사무소를. 그때 분사무소 옮겼다고 이전 신고를 어디 가서 해? 만안구에 해? 의왕시에 해? 동안구에 하지. 동안구. 본점에 있는데 한다고. 어? 그거 하나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 분사무소 옮겼을 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고. 그래서 동안구에 가서 의왕시로 옮겼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갈 때 의왕시로 분사무소 옮기면 신고 확인서에 주소가 바뀌어야 되잖아. 의왕시로. 그래서 신고 확인서 갖고 가. 주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고 확인서를 갖고 간다고 돼 있죠? 분사무소 이전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도 속기 쉽다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러면 안 돼. 분사무소는 뭘 첨부해? 신고 확인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재발급. 그래 놓고 마지막에 동안구청장이 누구한테 알려줘? 야, 의왕시장한테. 야, 그쪽으로 분사무소 옮겼어. 걔 좀 잘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통보하죠? 누구한테 통보한다고? 의왕시장한테. 근데 그 전에 만안구청장에 있던 걸 의왕시로 옮기는 거니까 만안구청장한테도 통보해. 어떻게 통보해요? 야, 저기 의왕으로 갔댄다야 라고 만안구청장한테도 통보하고 또 누구한테? 의왕시장한테도 야, 그쪽으로 갔대. 의왕시장한테 또 통보. 2군데 다 통보합니다. 2군데 다 통보하는 거예요. 재빨리 해야 되겠죠? 네, 요거죠. 됐어요. 분사무소 이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등 나왔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중개 사무실과 관련돼서 명칭이라는 것은 상호예요, 상호. 부동산 사무소 상호를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또 공인중개사, 사자 2개 들어가요. 옛날에 이거 의왕인가? 어디 하여간 그 수원 가다가 봤는데 OK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OK야. OK 그러면 알겠죠 이제. 간판이 이렇게 돼 있어. OK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자, 법 위반해요 안 해요? 왜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잖아. 공인중개사무소야. 이것 갖고 과태료 매기진 않겠지만, 예? 바꾸라고 하고 하겠지만,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과태료 매기는데 미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태료 매긴 것은
인원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강하고요. 그 구청의 주무관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뭐 감정 없어. 예, 그래서 막 과표를 매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고쳐주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이제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 전화 와가지고 그 광고 올릴 때 뭐 요거 좀 문제 있어요라고 얘기해주면 빨리 이게 고치면 된다고 우리가. 남이 신고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보면 부동산 중개라고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또는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죠. 누가? 개공이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 드려봐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회사는 앞에 법인을 집어넣어서 사무소 명칭에 공인인회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써야 된다. 법인인 개공은 그렇게 바꾸면 OX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예? 어차피 쪽팔리면 한 번이야. 맞는 거야. 나온 거야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개업 공인인회사에는 법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걸 공인인회사인 개공으로 바꾸든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든 맞는 얘기야. 이제 아직 안 나왔죠. 이제 합니다. 또 두 번째. 개업 공인인회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이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인회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 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아무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일지라도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써도 법에 맞는 거죠. 그래서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면 땡이죠.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게 논리의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A 또는 B 해야 돼 그러는데 A여야만 돼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무조건 대비해야 돼. 무조건. 그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 거래정보망에 7일 내 매물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내 정보망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OX 거래정보망에 전속으로 맡았을 때 전속 거래정보망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7일 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 7일 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일간신문도 있는 거야. 그래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A 또는 B 그러면 A여야만 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낼 때 그냥 반드시란 말 안 집어넣고 개공은 이 명칭, 요 사무소란 명칭을 써야 된다. 반드시란 말을 빼고 해도 틀렸다고 하실 줄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기 싫으니까 또 반드시란 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응?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우리 중개사법에 부지기수로 많다고. 또는 나오는 건 다 그래. A 또는 B는 그래요. 이게 논리야, 논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부칙개공은 좀 틀리죠. 자격증 없죠. 그래서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 예상 문제는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죠? 법조문은 그런 게 없지만 그 말이야, 이 말이.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부칙개공이든 개공이든 명칭 사용할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백과. 과태료. 그 다음에 혹시 그 명칭 써놓은 게 간판에 그렇게 써놨다면, 아까 OK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간판에 그렇게 써놨다면 그 간판은 뭐예요? 철거 명령 대상. 근데 철거 안 하면, 자진해서 철거 안 하면 뭐예요? 대신 떼내죠? 누가 대신 떼낼까? 등록관청이. 과태료 누가 물리고? 등록관청이 물리고. 그러니까 철거 명령도 등록관청이, 대집행도 등록관청이, 과태료도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세트야, 세트. 이걸 어기면.
다만 요때 이제 대집행할 적에는 어느 법에 따라서 대신 집행하죠? 대신 떼죠? 행정 대집행법 이렇게 하는 거지. 행정 절차법 그러면 안 되고 민사 집행법 그러면 안 되고 무슨 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설치됐었죠, 이거? 자, 간판 실명제. 이게 무슨 말이야? 딱 보는 순간에 떠올라야 되는데. 간판에다가 사장님 이름을 적어놔라 이 말이잖아. 그냥 간판 실명제로 다 끝나버려야 돼, 여러분들은. 밑에 내용이 다 이해가 돼야 돼. 간판에다 사장님 실명, 이름을 적어라 이 말이지. 근데 모든 간판일까요? 모든 간판 아니고 5개 광고물이 간판이요. 같은 말인데 여기 간판이 세 가지 간판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벽면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이라는 게 뭐예요? 벽에 붙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벽면 이용 간판. 또 어떤 게 있어요? 튀어나온 돌출 간판. 또요? 옥상에 올려놓은 간판. 옥상 간판도 간혹씩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간판에 사장님 이름을 표기해라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간판만 그래요. 모든 간판이 아니고 간판이 5개 광고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명이라고 돼 있잖아. 누구의 이름을 적어야 해요? 사장 이름, 사장 이름.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의 분사무소지. 법인의 본점은 당연히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고 대표자. 분사무소에는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되고 책임자. 그거 물어본다고. 분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 성명이 아니고 그렇지. 그거 맨날 그것만 물어보잖아. 이러한 간판 실명제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여기서 딱 그냥 밑에 보지도 않고 다 알아야 돼. 이걸 어기면 어떤 제재? 간판에 보는 백과. 아이고 그 다음에 잘못 이걸 어겼으니까 뭐요? 철거명령. 철거명령 대상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 대집행. 이게 세트야 세트. 간판 실명제 위반하면 이거 세트단 말이에요. 세트. 응? 됐네. 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광고부터 하겠습니다.